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길게. 이런 식으로 상승장이 나오는데, 반면에 하락은 어떻게 나오냐? 빡! 빡! 이렇게 나옵니다. 기간은 상승장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낮죠.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근데 하락은 기간이 짧은 대신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주식들이 엄청나게 빠져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손도 못 씁니다. 이미 탈출하기 늦었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면 그만큼 주식도 빨리 빠지니까. 네. 그래서 손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선물 매도를 들어가거나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하방에 베팅을 했다. 그러면은 짧게 다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다 먹고 나와서 여기서 뭐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본 거를 그대로 다시 주식에다 물타기를 하면은, 어차피 주식은 정말 완전 쓰레기 종목이 아니면 우량은 주가가 빠지면은 언젠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량주를 보유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수익을 냈네. 그러면은 내 종목, 우량한 종목이 싸졌다. 싸졌으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겠죠. 벤츠가 2억짜리가, 벤츠가 보통 뭐 2억, 3억 정도 하나요? 벤츠가 2, 3억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벤츠가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벤츠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무조건 사겠죠. 그러면은 벤츠가 브랜드 네임이 있는데 1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 5천만 원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1, 2억, 3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수 자금을 어디서 채우냐?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선물 베팅, 하방 베팅으로 수익금을 채워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났죠. 왜 수익이 났냐? 남들은,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쓰고 있을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빠지니까 개별 종목들도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 가자를 외치던 개미들, 그리고 시장이 엄청 올라가니까 개미들도 엄청 들어왔죠. 신규 자금들도. 그 개미들은 지금 죽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회원님들은 다른 개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거죠. 선물로도 수익 내고, 추매할 수 있는, 뭐 계좌가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추매할 수 있는 현금 여력도 보유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선물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도 이제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방금 이제 설명드린 중심값을 가지고 리스크 변동성을 조절해가면서 베팅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 추종 전략으로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쭉 내면은 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수익 내드렸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세 하락장,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대세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세 하락장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발생하면은 수익 내기 더 유리합니다. 짧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거는 매도가 짱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짧게 먹고 나왔다가 나중에 시장 반등하면은 그때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든 선물을 매수를 하든 어쨌든 하방도 먹고 상방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시장 계속 빠질 거라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1 한 번만 입력해 주세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실제 트레이딩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 교육을 해 드리고 있는 선물 마스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미팅이 끝나서 돌아왔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뭐 중심값도 좋고 선물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고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매매할 때, 자, 실전 트레이딩에 입각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값이 어떤 값입니까? 자, 지금부터 제 말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곧 실전 트레이딩이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 자, 첫 번째로 실전 트레이딩에 입각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값이 뭐죠? 기준값이 아닙니다. 손절값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분들이 손절, 손실,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기보단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죠? 수익은 언제 날까요? 수익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까? 자, 답변들 주고 계시면 제가 물 좀 떠오겠습니다. 자, 보통의 투자자분들은 다른 생각 안 하세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날까? 남들은 이렇게 수익을 봤다는데 나는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어. 그리고 수익은 얼마 정도의 기간 안에 수익이 날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관심사 맞습니까? 맞다 하시는 분 1.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수익이 중요하긴 한데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한테 있는 자금은 1억 정도야. 이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은 6개월 정도고 6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을 하면 4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먼저 계산하시는 게 뭐죠? 자, 사업을 할 때는 내가 6개월 안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고 손실을 계속 보게 될 경우에 대한 생각을 계획을 하고 들어가세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근데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절대 손절값에 대한 계산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손절값을 구한다. 여기에 대한 전제는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을 때. 자, 그럼 실전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가 삼성전자를 가져다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투자가 용이한 이유는요, 거래량이 일정합니다. 즉, 코스닥 개별주처럼 투자 주체가 빠져나가거나 했을 때 거래량이 잠기거나 하는 상황이 없이 삼성전자처럼 거래량이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비슷한 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 주가의 투자 주체, 물론 투자 주체가 아닌 주체들도 투자를 하고 있겠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에 투자를 해야만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거래량이 일정하지 않은 종목들에 물리게 되면 6개월,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체험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값을 활용한 손절값부터 정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익혀볼까요? 자, 간단합니다. 자, 기준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전 운용부에서 이제 교육을 해준 내용은 기준값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기준값을 토대로 한번 제가 실전 트레이딩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12월 24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2월 24일 시가 74,100원, 고가 78,800원, 저가 74,000원, 종가 77,800원. 자, 여기서 기준값 1,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2. 고가는 78,800원입니다. 저가는 74,000원이었고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자, 78,800원 더하기 74,000원 나누기 2, 76,400원이죠. 자, 그러면 나는
기준값이라는 게 잡혔어. 76,400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매입가를 구하는데, 매입가를 구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손절값을 먼저 구한다. 근데 여기서 손절값이란 기준값에 맞춰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3%면 3%, 5%면 5%. 자, 그러면 76,400원에 대한 105%는 얼마죠? 자, 76,400원에 5%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얼마죠? 자, 82,220원쯤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82,220원, 82,220원도 안 좋네. 그 다음날 시가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9,000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간 매입가 대비 손절값을 터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76,400원 12월 24일 이후에 76,400원을 터치한 날이 있었습니까? 자, 터치한 날 있었다 1, 없었다 2. 자, 터치한 날 없었죠. 그러면 현물은 현물대로 날아갑니다. 계속. 기준값은 계속 우상향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 기준값이 이탈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9만원대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돌파했을 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브리핑을 드렸죠. 시장이 427.70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사면 안 된다. 하이닉스 또한 427.70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입을 해라. 오히려 코스닥, 2차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는 분 1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밤늦게 시황 브리핑을 해드린 것을 보면 327.70에 대한 돌파가 없다면 이미 쌍봉을 확인하고 추세는 하락 전환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왔으니 하락 추세 전환으로 돌아서는지, 그 포인트는 410을 깨는지, 그리고 400포인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매수 적기는 427.70 돌파 시부터 다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현물은 그냥 기준이 되는 기준값을 잡고,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매입가를 정합니다. 그리고 추세에 맞춰서 들고 가는 겁니다. 76,400원이 왔다 손절.
76,400원을 다시 돌파했다. 다시 매입.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은 트레이딩이 잦을 수는 있지만 손실이 크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스프레드 추세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량주를 투자해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냥 기법 자체가 손절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손실을 보고 감내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정해지고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그냥 매입 시기가 됩니다. 그 매입 시기를 잡고 나서 현물과 선물과 옵션을 컨트롤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도 수익을 보게 되고 선물에서도 수익을 보게 되고 옵션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됩니다. 혹은 선물과 현물에서 수익이 나고 옵션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했는데 손절값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수익이거나 약손실이다. 그리고 더 큰 수익도 볼 수 있다. 이 논리를 항상 기억을 해야지 나는 손절이란 거 싫고 손실이란 거 싫은데 수익만 나고 싶어. 그런 기법은 없다. 대신 승률을 키울 수는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물도 물려 계시다 하시고 선물이 수익이 나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 교육을 통해서 현물을 혼자 자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혹시 현물이 물려 있다면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값은 이미 지났는지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종목을 구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 기준을 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계신 분들 1 한 번만 입력해 주십시오. 자, 전문가는요. 나 오늘 3% 냈다, 5% 냈다 수익 자랑하면서 가입을 시키고자 뭐 이상한 현란한 멘트를 구사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게 우선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수익만 난다, 손절 기준이 지났는데 손절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전문가는 결국에 나중에 뭐 처음은 일주일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돌아온다. 그때는 본인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력 자체도 잃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서 현재 시장이 수급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과열권에서 외인의 매도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선물 매도에 외인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없는 이 상황은 400포인트를 확인할 것이고 또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선물로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득이다 라는 말씀 전달 드리면서 요번 시장 기회에 한번 같이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는 분 7. 자,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하던가 상승을 하던가 여러분들은 제가 지켜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교육을 진행해드리는 거였는데 갑자기 미팅이 생기는 바람에 교육을 참여를 못했고 현재 코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 한번 뻥 뚫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선에서의 교육들을 전부 다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대화가 되면서 수익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교육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